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본 동경 민박에 대해서 정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본 동경 토시마구에서 민박을 규제하려고 조례를 만들고 내년 7월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 동경 23구 반 이상이 민박을 할 수 없습니다. 민박할 수 있는 구는 3분의 1 정도입니다. 3분의 1 정도 중에 5개 구에서는 민박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 구는 스미다쿠, 카츠시카쿠, 에도가와쿠, 토시마쿠, 키타쿠입니다. 5개입니다. 토시마쿠에서 민박에 대한 규제를 하는데 그 내용이 민박은 180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5개 규제가 없는 구에서는 주거 전용 지역, 공업 지역, 모든 지역에서 180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규제하려고 합니다. 규제 내용이 주거 전용 지역, 그 다음에 문교 지역, 학교 주변 이 지역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내년 7월부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도시마구는 50%가 주거 전용 지역과 문교 지역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역 하고 있는 업체들은 다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이 할 수 있는 지역도 180일이 아니라 84일로 줄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8월 31일 영업 방학 기간, 그리고 12월 20일부터 1월 10일까지 겨울 방학 기간 동안만 민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토시마구의 민박자 수 중에 75%가 그 임대로 한답니다. 그러면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은 예상으로 80% 가까이가 폐업을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대로 하는 거는 할 수가 없죠. 84일로 해서 비싼 임대료를 지불할 수가 없으며, 그리고 단속도 엄격하게 한다니까 하기 힘들어지겠죠. 집세는 올라가고, 그리고 수입은 줄고, 그리고 새로운 민박 업체, 호텔은 단독주택도 매년 늘기 때문에 경쟁이 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참고 바라며, 그런데 호텔형 단독주택은 규제를 안 한답니다. 그는 호텔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기존 그 호텔 허가를 받은 단독주택은, 그래서 단독주택을 호텔업을 받기 위해서는 주거지역이 아니고 문교지역이 아니고 공업지역이 아니고 지역에서 소방설비와 그 다음에 건축기준법 기준에 맞는 시설을 하면은 허가를 받을 수가 있고 계속 365일 영업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참고로 더 붙인다면은, 저는 기존에 임대로 민박하는 것을 반대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민박일 경우 임대로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도 갱신할 때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만두고 싶어도 안 돼가지고 코로나처럼 어려운 시기에 오더라도 그만두더라도 6개월치 임대료를 내야 하고, 그리고 이 민박에 대한 그
소문이 안 좋으가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제일 약한 게 임대입니다. 그래서 임대 보통은 반대하고, 그래도 해 가지고 뭐 의외로 잘 되는 분이 있으면은 더 늘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모아 가지고 대출을 받아 가지고 싼 거라도 중고를 구입해서 하는 것을 추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당사자가 볼 수도 있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한테 좋은 정보를 기 때문에 참고가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담이 오면은 임대로 하는 것은 반대 의견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 몰래 그거를 추진했습니다. 계약하려고. 그런데 하루 지나니까 생각이 바뀌어 가지고 그만둘라 했는데, 이게 저쪽에서 그만이 안 된다. 이건 계약과 같다. 그래서 상담이 온 케이스인데, 그 매매든지 아니면은 임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구두든지 아니면은 서류로 표시하고, 그리고 초기 비용을 송금했으면은 그거는 취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송 가더라도 이기기 힘듭니다. 민법에서는 구두 약속도 계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초기 비용을 송금을 했기 때문에 의사를 표시한 거기 때문에 이걸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상대편이 양심적인 업체다 하면은 응해줍니다. 그리고 조그만 비용을 받든지 일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업체가 걸리면은 안 해줍니다. 그 비용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돼가지고 여러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상세하게 말을 못하고, 그래가 어찌어찌 하게 가지고 또 마음을 돌리가 하게 됐습니다. 또 하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그 임대 만션입니다. 임대 만션 같은 경우에는 그 만션 건물 하나가 주인이 하나일 경우에는 민박이 가능합니다. 주인이 한 사람이니까 그 승낙하면은. 그런데 그 지역은 원래 민박했다고 한 사람이 그만두고 나와서 한 건데, 알고 봤더만은 거기 소방 설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박하기 위해서 소방 설비를 해야 되는데, 그 아주 꼬마 만션이었는데, 작은 거였는데 그거 하는데 한국 돈으로 천 몇백이 든다니까 엄두가 안 나죠. 자기 혼자. 그리고 집세도 일반 주거용보다 배로 비싸고, 그래서 걔는 전에 했던 사람은 거의 불법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신고를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걸 등록해가 또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불법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 해가지고 그것도 이야기 들으니까 아주 복잡하게 되는데, 거기 뭐 유튜브에서도 민박하면 돈 번다고 외국 사람인데 막 떠들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사기였습니다. 그, 그 집세도 아주 많이 체납해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것도 복잡한데, 그래서 그 유튜브도 다 믿을 것은 아니니까 자기가 그 정보를 잘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자기 집세 정도로 나왔는데, 이 사업이라는 걸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이게 또 자기도 그렇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걸로 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모래 위에 집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어려워져 가지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연락이 와 그만하게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주 좋은 경험이었고, 그리고 다음에 매매나 임대를 할 때 아주 신중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임대든 그 계약 매매할 때 보고, 계약할 때도 하루 지나고 나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괜찮다면 빨리 하고. 왜냐하면은 임대든 매매든 하루 지나면 마음이 바뀝니다. 부동산 구입하는 것도 부동산 운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매매도 경우가 있는데 이 유튜브를 볼 수가 있으면 양해를 구합니다. 다른 분한테 좋은 정보가 되니까. 음 부동산 실물을 보지 않고 계약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해가 안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물도 보지 않고 그냥 투자 부동산을 계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웃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업체가 유튜브든 하는 다른 SNS에서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걸 보고 매주 세미나를 한다고 합니다. 말레에 의하면은. 근데 대부분이 그걸 들으면 다 안 보고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이 걸려 있는 게 나중에 알았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그 업체를 통해 계약 소송이 걸린 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 부동산을 보지 않고 계약을 했습니다. 말을 들으니까 돈 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가서 보니까 8분 이상인데 8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뭐 9분 이상이 되겠죠. 길도 꼬불꼬불하고 다른 집도 딱딱 붙어 가지고 이래 있고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익 내기는 힘들겠다 생각했고 또 건물도 아주 낡았습니다. 리폼은 되어 있지만 낡았고 그리고 그 건물 면적도 70해발 이하입니다. 이하일 때는 플라트 35 주택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돼 있고 그래서 또 가격도 비쌉니다.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할 수 없어 포기하고 싶다고 상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 구입 비용은 부동산 구입 비용은 그 은행 대출로 하는 거, 사업 비용, 사업 론으로 그리고 일주일 뒤에 또 하나를 사는데 그거는 주택론으로 하는데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은 그 처음 이 업체의 의도는 그거를 계약을 해 놨고 코를 끼고 나서 일주일 뒤에 주택론으로 하나 팔려고 그 주택론이 목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론으로 하는 거는 빨리 취소해라. 그거는 계약해 보면은 플라트 35가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한다 해서 이거는 말 잘해 가지고 취소시키고 그다음에 그 하는 거는 그 일본 분인데 그 전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파견 회사였기 때문에 주택론 아니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물건입니다. 뭐냐면은 그 건물 면적이 70회배 이하일 경우에는 그 플라트 35가 안 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론은 아주 엄격합니다. 근데 이제 당사자는 불안하죠. 이걸 사채업 비슷하게 이자 높은데 그냥 저거 거래처 하지 않는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일단은 변호사 상담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 하고 했죠. 변호사는 무조건 소송하자고 하죠. 이긴다고. 왜냐? 변호사는 시작하면 돈을 벌고 그다음에 지더라도 돈을 벌고 그다음에 보통은 일본에서는 판결까지 가지 않습니다. 도중에 상대 변호사하고 상담하가 서로 와해를 합니다. 그래 되면 와해한 거 이점을 해가 순금보수도 청구합니다. 그래 되면은 1,500 한국 돈으로 1,500, 2,000만 원 또 순금보수로 합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조언도 하고 또 변호사도 상담을 받고 그래서 이분은 그거에 대한 부동산 운이 없었기 때문에 또 대처를 잘해서 본인이 그래서 그거는 비용을 안 들고 취소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임대든 매매든 실제의 부동산을 보고, 그리고 낮과 밤을 보고 그다음 날 계약하든지 안 하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업자일 경우에는 그날에 보고, 전문가이니까 보고 바로 결정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물을 꼭 보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 드립니다. 다음에 다른 정보가 있으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